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주겠다는 이 조선일보의 충격적 단독 보도가 저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그 주범이 떴는데 바로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전날 자신의 방송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민정수석 의견 좀 보시죠. 중수청의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여 비법률가인 수사관 지위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정신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는 그 의견서 내용을 뜯다 보니 기가 찹니다. 이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검찰개혁의 등 뒤에 칼을 꽂는 행정 쿠데타의 증거입니다. 이건 판만 중수청, 공소청으로 바꿔 달고 주인은 여전히 검사가 하겠다. 이게 저들의 속내입니다. 자,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봅시다. 아주 교모합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놨지만 자격 요건을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사, 판사, 검사, 즉 법률가만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반면에 실무수사를 하는 사람은 비법률가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조직 내에 신분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률가는 귀족인 장교가 되어 명령하고 비법률가는 평민인 병사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름만 검사가 아닐 뿐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중수청 안에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영장 신청권을 수사사법관에게만 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수사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죠.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위에서 영장 안 쳐줘 하면 끝입니다. 지금의 검찰 수사권 남용 폐해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이식되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보안 수사를 칭찬하고 나선 것,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들끼리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인 겁니다. 앞에서는 개혁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머리 조아리고 뒤에서는 어차피 쉴 거는 우리가 계속 쥔다며 낄낄거리고 있었던 거죠. 이 문건이 드러난 이상 이건 전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보고 경악한 겁니다. 관련해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정부 내 검사 출신들을 빨리 날려야 하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돌아가는 상황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검찰 개혁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예기간 1년도 길다고 다들 했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끝내려면 올해 안에 공소청법이랑 중수청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이 그래도 통과는 시켜놔야 돼요. 12월까지는. 근데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문위원장을 맡은 분이 누구냐? 한양대학교 박찬훈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큰일 나는. 아무튼 그렇게 주장했던 분인데 그래서 위원회니까 위원회 의견을 잘 모으실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중하는 들여다보는 지점은 어디냐면 이분이 인터뷰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늦춰서?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상반기에 만약에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해 검찰개혁 추진단이 법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로 넘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일단 그 법을 우리 국회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그때부터 또 따져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걸 논의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법안 처리는 상반기에 못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검찰청 폐지 1년 유예가 연장되는 수순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가 좋아하냐? 검찰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검찰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을 최대한 늦춘다. 늦추면서 검찰청을 유지하는 거다. 검찰청을 유지하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타지 않고 검찰청을 그냥 이름을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가져온다. 이게 검찰이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개혁이 힘이 빠져버리면 그냥 검찰청 그대로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검찰은 원하는 것인데 이 검찰개혁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되는 지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에게 전략을 제발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마땅한 전략은 없는데 저는 지금 당과 원내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검찰 이런 식으로 하면 개혁 못해.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왜 자꾸 그 검사들에 대해서만 편히 봐주고 그렇죠. 배려하고 눈치 보고 좋은 게 좋고 왜 그러냐 이거야 검사에 대해서만. 그럴 필요가 없죠. 최근에도 우리 정성 호랑이 장관님 최근에도 왜 그 징계 검토한다고 하셔놓고 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까불잖아요. 정성 호랑이 장관님. 아 이거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과도하게 뭐 탄압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나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이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나섰네 내가 보니까 맞아? 맞아요. 또 왜 이렇게 하냐는 거야. 왜 민정수석을 왜 안 보여? 민정수석 뭐예요? 어디 있어 민정수석? 그동안에 모든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언제나 얼굴이 다 드러났습니다. 민정수석 뭐 합니까 지금? 민정수석 뭐 하냐고. 모든 걸 왜 대통령이 나서게? 민정수석 뭐해? 아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거. 민정수석 뭐예요? 아니 진짜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검찰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 검찰은 합법적인 정부 조직인데 예. 하는 행태는 범죄 조직과 비슷하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저 조직은 거의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처럼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그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를 엄청 강화해야 되고요. 예. 그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되고요. 예. 이런 조처들은 예.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예, 그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이거는 그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면 또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할 예, 거예요. 예. 그 칼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독배예요, 독배. 유혹은 딱 하나 예. 그거란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당신 괴롭힌 거 이상으로 예. 저쪽을 죽여줄게. 예. 이럴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봉욱 민정수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스타성이 하늘을 찌르고 모든 조명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쏟아지는 이 시점에 정작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보좌해야 할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마치 김앤장 고문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들립니다. 심지어 공직기강의 총괄자인 민정수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난 행정가라 할지라도 국정의 모든 기밀과 업무를 직접 챙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움직이고 그림자가 빛을 보호해야 정권은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